혹시 마감 기한이 막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니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법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조건인데 그냥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린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반대로 막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게 되는 그 순간들 말이죠.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조급함에 대한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 그중에서도 결혼의 타이밍과 그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권력 역학에 대해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는 텍스트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어떻게 관계의 주도권, 즉 권력과 연결짓고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논리를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거죠. 이 텍스트의 출발점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저자가 특정 연령대를 아주 콕 집어서 파고들죠. 구체적으로 32살에서 34살 사이에 뒤늦게 결혼을 결심한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시기에 무의식적으로 내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나게 깊은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그 불안감이 만들어내는 행동 양식이에요.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져보자면 시장에 뒤늦게 진입했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취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뭘까요? 당연히 자신의 기준, 그러니까 눈을 낮춰서 거래 성사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일 기간이 끝나가면 물건값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하는 게 시장 논리니까요. 네, 하지만 원문이 포착한 현실의 인간 심리는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조건과 기준을 막 독간간하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조급한데 눈을 더 높인다니 텍스트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찍 결혼해서 이미 안정을 찾은 지인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심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주 강력한데 내가 지금까지 다른 기회들을 다 포기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아무나 만날 수는 없다는 보상 심리예요. 불안감이라는 감정에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과정입니다. 텍스트는 이 지점을 아주 냉혹하게 찌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토록 강력한 불안감, 그 무의식적인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원문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저자는 자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네, 무의식적인 불안의 가장 큰 근원으로 신체적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스스로 막 위안을 삼잖아요. 숫자에 불과해. 나는 여전히 젊고 매력있어.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무의식은 이미 진실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안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결국 내가 믿고 싶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실제 거울에 비친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이네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인 거죠. 머리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무의식 밑바닥에서는 그 생물학적 시계가 째깍째깍 거리고 있다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가 높다는 굳건한 믿음과 시장에서 나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 뇌가 이 두 가지 사이의 간극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분출된다고 저자는 말하나요? 이 억눌린 인지 부조화가 결국 일상적인 표정이나 말투에서 히스테리의 형태로 튀어나온다고 분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우리 관계의 끝은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치고 협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텍스트가 경고하는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막 강압적인 태도로 남성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그 불안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만천하에 들켜버린 거거든요. 권력 역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스스로 자기 카드를 다 까보여주고 약자의 위치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야말로 최악의 한 수네요. 그렇죠. 내가 여러 선택지 중에서 너를 고르는 여유로운 위치가 아니라 내 미래가 오직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당신 손에 달렸다고 선언하는 꼴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다급함이 상대방 남성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 그러니까 끔찍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 과정에서 여성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구걸할수록 여성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한다고 경고합니다. 조급함을 숨기지 못한 대가로 상대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결국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시간 낭비를 또다시 겪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이쯤 되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는 남성의 관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원문은 남성의 심리도 꽤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텍스트는 남자가 여자의 그 식은 땀 흐르는 조급함에서 오직 부담과 의무감만을 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빨리 해결해줘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군요. 자신이 사랑스러운 반려자가 아니라 그저 결혼이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전락했다고 느낄 때 남자는 공포를 느끼고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남성들 역시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
인격체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툭 튀어나온 결혼 퀘스트의 해결사로 취급받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자는 결론부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조언합니다. 여자들에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급함을 보이지 마라 라고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미리 자신과 관계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는 역학적 사고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찍부터 인생 설계를 철저하게 제대로 해두라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자신의 가치를 계상하고 타이밍을 설계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만이 나중에 벼랑 끝에 몰리는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정에 기대는 낭만주의가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방관이고 철저한 현실인식이 관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기조군요. 결국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단순히 시장 가치를 높여라 같은 표면적인 조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통제권을 잃는 순간은 상황이 물리적으로 나빠질 때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무의식적 불안감이 이성을 압도할 때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우리의 선택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쫓기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냉혹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심리적 통찰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타이밍, 인지 부조화, 그리고 권력 역학이라는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렌즈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해부한 텍스트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아니면 강한 거부감을 느끼셨나요? 어느 쪽이든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마감 기한과 비합리적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결혼 정년기라는 이 인위적인 타임라인, 그리고 그로 인한 거대한 압박감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시간에 쫓기는 그 비극적인 룰렛 게임도 함께 붕괴될까요? 아니면 사회적 시계가 사라진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과 짝짓기라는 본질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철저한 거래와 가치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쫓기고 있는 게 물리적인 시간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해부한 이 차가운 논리가 청취자 여러분의 관계와 선택, 그리고 그 이면의 불안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